한여름밤 유난히 더위가 가시지 않던 어느 날 나와 친구들은 더위를 피해 근교 산속에 위치한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요즘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곳으로 어쩐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사람 없는 곳에서 마음껏 떠들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신이 났다. 별장은 소문에 따르면 한때 부유한 사업가의 별장이었으나 그 사업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라고 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업가는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 중 일부를 별장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전해져 왔다. 재미삼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하며 시시덕거렸다. 첫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우리는 별장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별장 근처에 오래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말했다. 한번 가볼까? 별장 주인의 묘지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묘지를 둘러보며 찍히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 달빛이 환하게 비쳐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고 우리는 묘지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스러운 비명이 터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그런데 그때였다.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한 묘비가 분명 다른 묘비와는 다르게 생긴 것이었다. 오래되어 사가버린 나무 묘비 위에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다.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고 나는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야, 여기를. 내가 말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왔고 우리 모두 이상한 발자국을 확인하게 되었다. 발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서성이다 떠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다. 이거 무슨 장난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말하며 의심스러워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발자국의 정체에 대해 첨예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더욱이 찌푸던 날씨마저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별장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비 때문에 별장 안으로 비익하니 더 이상 그 발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묘지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발소리를 따라가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곳에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꿈에서 깨어나니 이마에는 식은 땀이 가득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고 나는 다시 잠에 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침대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몸을 휘감았다. 그 발자국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까마득한 어둠 속에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나가보려 할 때 큰 소리와 함께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다. 놀란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렀고 내 비명 소리에 모두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소리의 주인은 아무도 아니었다. 친구들 역시 그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모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별장과 묘지를 떠나면서 미처 다 말하지 않은 숨겨진 전설처럼 어떤 기운이 이 장소를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는 떠난 뒤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발붙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날의 경험은 한여름밤의 악몽으로만 남겨두기로 했다. 이후로 우리는 별장 이야기를 할 때면 묘비의 발자국이나 밤에 들던 소리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그날 밤의 꿈이 떠오르곤 한다. 그 꿈 속의 주인은 아직 그 별장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이름난 대학에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 동안 고향을 떠나 작은 마을의 시골집을 빌려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인터넷과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큰 나무들 뿐이고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낡은 2층 건물이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음산한 느낌이 들어 조금은 불안했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그 고요함을 즐기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었을 때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분명히 부서지고 달아해진 나무 계단을 밟는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긴장한 채 문을 잠그고 손전등을 쥐고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다. 매번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 소리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을 새기로 했다. 그리고 소리가 날 때마다 녹화를 확인했다. 하지만 충격적으로도 녹화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계단은 여전히 삐걱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낡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슬픈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후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는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밤 무참히 살해당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너무 두려워져서 최대한 빨리 짐을 싸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날 밤에도 역시나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듣고 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카메라 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딘가에 서성이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급히 녹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챙겨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일상에 복귀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들리던 그 계단 소리와 꿈속의 소녀는 지금도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무엇보다 그 집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과거에 머물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재현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폐가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였지만 재현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험심이 강해서 무서운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지고 있었다. 폐가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부서진 창문과 녹슨 철문이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현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모든 것이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1층에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낡은 피아노가 놓여있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피아노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듯 보였고 그 주변에는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삼아 피아노 건반을 눌렀지만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재현은 피아노 뒤쪽으로 이어진 낡은 문을 발견했다. 궁금증에 이끌려 재현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 뒤에는 한때 누군가가 살았던 것 같은 방이 나왔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수상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재현은 일기를 집어들어 읽어보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녀가 나타났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더 또렷해지고 있다. 이제는 그녀의 속삭임이 들릴 듯하다.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재현은 일기를 덮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했다. 친구들은 모두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재현의 등이 싸늘해졌다. 그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아노에서 기괴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아무도 건반을 만지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현은 손전등을 피아노 쪽으로 비췄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 방을 빨리 빠져나가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폐가를 떠나기 위해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가려는 순간 재현은 등 뒤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그는 창밖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얀 형체를 발견했다. 그 형체는 눈에 띄게 빛났고 마치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듯했다. 재현은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과 함께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차로 달려갔고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참 동안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건 이후 재현은 그 폐가에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 중 몇몇은 그날 밤의 일을 잊었지만 재현은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장면과 창백한 형체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폐가는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괴담처럼 떠돌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아와 기묘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 폐가는 한동안 누구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곳을 방문한 젊은 부부가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시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동안 잠잠했던 귀신의 전설은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마치 그 집이 이끌리는 듯 수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이었다.